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 채널이요. 어느덧 구독자 20만이 지금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니까요. 영상이 벌써 500개가 넘고요. 많이 많더라고요. 올렸네. 많이 그쵸? 올렸습니다, 제가. 시작이 언제였죠, 저희 채널이? 2019년 아마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영상을 이제 좀 몇 개 녹화를 미리 해놓고 업로드를 바로 안 하고 대기를 시켜놓고 이제 저는 구독자들 유입이 좀 빨리 되기 위해서 네. 그때 이제 후랭이님이 처음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고 후랭이 영상 올라가는 날짜에 맞춰서 이제 제 첫 영상을 올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유입이 됐었나요? 네, 좀 빨랐죠. 다른 그 유튜브 시작하는 채널에 보면은 뭐 한 달이 지나야 뭐 100명 돌파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구독자가 이제 후랭이 영상하고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진입이 좀 빨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채널이 점점 커가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많은 분들이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얻고자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댓글 중에 또 하나가 많이 보이는 게요. 이전 영상 중에 성지순례하러 왔습니다. 이전 영상이 정말 공부하기가 좋은 영상들이 많았다. 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2020년 제가 연휴 때 추석 때부터 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전의 영상들을 저희가 같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봤을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을 알려주시고자 열심히 찍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남거든요. 사실 지금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구독자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구독자의 주로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때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무아바라고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 채널 이름도 이제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맞아요. 무주택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걸 제공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 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힘든 게 뭐냐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회수가 안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지금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이제 채널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초반에는 정말 소장님의 이론, 딱 인사이트에 대한 게 뭔가 좀 집중되었다면 지금 뭐 뉴스 요즘 그렇죠. 요즘은 이제 뉴스도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생략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서 이건 조회수 안 나와. 네.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될 얘기인데 근데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튜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한계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 소장님의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전 영상들 중에서 이 영상은 정말 좀 다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영상들을 한번 짚어볼까 해요. 이게 정말 저도 보니까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와, 이 영상에 이걸 다 담아냈다니. 이게 정말 모든 게 다 집중되어 네. 있구나. 네, 이걸 네.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영상들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좋은 기획인 것 같긴 해요. 네, 영상을 조회수가 보면서, 네. 이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인지하셔야 될 게 조회수 안 나오면 이 컨텐츠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네, 보면서 이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완할 부분도 있으면 뭐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얘기를 네네. 해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많이 봐달라는 얘기죠. 네. 많이 봐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이런 영상을 초반에 라이브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감기 안 걸리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실 저는 지금 이게 감기가 외부에서 걸려와가지고 이때도 지금 제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썸네일이요. 감기 걸린 부동산 전문가가 말하는 감기 안 걸리는 꿀팁. 지금 상황 딱 맞지 않나.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이때도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제 막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기저귀 있죠. 수건이나 옛날 우리 애기 이제 기저귀 네. 그 똥 쌌을 때 가려고 하는 기저귀 같은 거를 이제 제가 물에 적셔서 손으로 이제 짜가지고
밤에 쭉 널어놓고 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저랑 우리 애기랑 감기를 진짜 달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감기 안 걸리게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다가 기저귀 넣는 거를 민간요법에서 따와가지고 해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4년 정도 제가 네. 하루도 쉬지 않고 이거를 하다가 딱 이 감기 걸릴 때가 언제였냐면 하루 너무 귀찮아가지고 하루 진짜 오늘은 좀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그날 딱 감기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효과 있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은 그냥 집에 평상시에 그냥 기저귀 널어놓고 주무시면은 집에 이제 어느 정도 습도가 유지가 되면서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참고로 가습기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기 안 걸리는 꿀팁을 얘기를 해보면서 예.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지금 화면을 그런가요? 보면. 네. 예, 제가 이때 머리가 스포츠형 머리인데 네. 평생 이 머리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스포츠로 이렇게 착 넘겨서 있었는데 지금 봐도 피부가 깨끗하네요. 애뜹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볼 영상은요. 이 영상이에요. 이게 2020년 9월에 발행한 영상인데요.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이 영상 안에 정말 이 소장님의 인사이트가 다 담겨있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지 너무 고민을 했던 이 안에는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어떤 게 작용을 하고 지금 네. 시장에서는 어떤 요인이 강하고 그 중에서도 사람 심리가 또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이런 걸 다 담아주신 것 같아요. 다시 보세요. 네. 다시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중간중간에 잘라서 이런 거.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 찍으니까 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핵심 부분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위에 이제 가능하면 카드로 위에 놓을 테니까 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요, 지금 2020년 9월 현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규제가 강하게 가해져 있어서 약간 매수자, 뭔가 보합 상태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락 요인은 공급이 많을 거고, 상승 요인에는 임대차 입법과 유동성 때문에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심리일지를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집이 부족하다, 유동성이 충분하다, 거기에 사람들의 심리까지 더해지고 또 최근에 또 벌어진 게 있죠. 지금 최근 상황 바로 임대차 입법이죠. 임대차 입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지금. 이때 시장이 어땠었죠, 소장님? 2020년 9월 달이었거든요. 이때가 약간 보합세였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매도자들은 약간 불안해하고 있던 네. 혹시 더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자들은 팔고 싶은데 뉴스에 이제 많이 나왔던 게 이후에 많이 나왔던 게 폭등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규제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못 팔아가지고 맞아요. 못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글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때 규제가 나와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중과로, 맞아요. 양도세 중과로 강하게 묶여있다 보니까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팔면 세금으로 다 날라가. 그러니까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해하는데 못 파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정부는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급매물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말미 영상을 보시면 어찌됐든 버티는 매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급한 매수자들이 달려가서 이 사기 때문에 상승으로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던 것 같아요, 영상으로. 네. 그러니까 이때 매수자들은 어떤 심리였냐면 정말 조급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에 하락할 거야 이런 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시기별로. 그래서 다들 막 하락할 거야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믿었는데 다 그걸 이겨내고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있던 하락 기준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러면 이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진짜 하락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야 되는 게 아니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팽팽하게 이제 대립하고 있던 상황. 그러면서 다시 상승 폭등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이런 영상은 진짜 소장님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영상이고, 세 번째는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의 그 전망이 달리게 됐던 2019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네. 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상승장 끝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많은 사람 이때 더 젊은 2019년 영상인데 이때는 좀 살이 쪘네요. 제가 이때는 아마 80kg가 넘었던 것 같아요. 썸네일들이 무주택자을 위한 이거는 무주택자 을을 지칭한 건지 네. 이게 이제 저는 이때 혼자 제가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때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업로드의 기본 요건을 미리 설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설명란에 이제 미리 이제 문구를 설명을 해놨는데 이렇게 올린 거죠. 무주택자 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때 시기에 보면 다 제목이 무주택자 을로 네, 맞아요.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오타 난지도 모르고 그쵸. 그냥 이제 올려놨으니까 네. 누구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구독자가 많았으면 네. 바로 됐을 분명히 텐데. 누군가가 지적했으면 내가 고쳤을 텐데 저는 이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 네네. 제가 이 기존 영상이 잘못됐냐 잘했냐 이거를 검증하는 데에 관심이 하나도 안 가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무주택자 을 이 시간을 빌어서 네. 근데 냉정하게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때에는 네. 제가 미분양 때문에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중요한 요인인 건 맞는데 근본적인 요인은 아니에요. 이때 당시를 제가 회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시장을 설명할 때 분양 시장과 매매 시장을 구분해서 네. 설명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론의 한계점은 이걸 통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하락장을 이제 분명히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일반 매매 시장이 먼저 하락하는 분위기를 저도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상승장이 너무 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일반 시장이 먼저 하락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때 당시에는 긴가민가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 너무 폭등을 했었으니까. 네. 근데 경험상으로 저는 이제 미분양이라는 걸 경험을 해서 시장이 분명히 하락한 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미분양이 하락으로 어느 정도 작용하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게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지금은 먼저 시장에 틀고 나서 이 분양의 미분양이 더 가속화시킬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순서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일반 매매 시장이 먼저 턴을 하는 거예요. 일반 시장이 먼저 턴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 시장의 열기는 이때까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반 시장이 하락을 하니까 일반 매매 분양 시장이 이제 점점 비싸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비싸도 잘 팔렸던 상황이 이어지다가 일반 시장이 꺾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싼 분양 시장도 미분양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를 저도 이때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몰랐던 상황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좀 과거 영상 AS 하는 네. 시간을 가져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저도 제 이론이 처음 2019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18년에 이제 책을 내고 이때는 그 첫 번째 책을 근거로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던 시기였는데 제가 이제 간간히 저랑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숙제를 내요. 첫 번째 책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걸 찾아내라. 이런 숙제를 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제 책을 공부하실 때 네. 무조건 제 책이 좋은 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이때는 이론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